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귀멸의 칼날의 빌런 키부츠지 무장이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잔이 조고를 흡수하고 토우지와의 싸움에서 승리 후 켄자쿠를 배신한 뒤 그와 싸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켄자쿠는 무잔의 촉수가 날아오자 주령 교수를 시연해 맞받아쳤는데 무잔은 하나미의 수식으로 켄자쿠의 발목을 묶은 뒤 처녀를 시연해 빠른 속도로 그의 몸을 꿰뚫어버렸죠. 무잔은 크크 리더 행세를 했던 것 치고는 아주 쉽게 끝났구나 라고 웃었는데 켄자쿠는 빠르게 반전 수식으로 처녀의 뚫린 부분을 치료해버렸습니다. 처녀는 빠른 대신에 범위가 좁아 회복하는 데 큰 주력이 들지 않았고 피에 독이 있다는 것까지 이미 예상했기에 그것도 중화를 시켰죠. 무잔은 그렇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공격으로 상대해주면 된다며 빠르게 켄자쿠에게 접근했고 무의전변으로 몸의 구조를 바꿔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켄자쿠는 반중력 기구를 시연해 무잔을 넘어뜨렸고 게토의 채수를 이용해 무잔에게 연타 공격을 먹였죠. 무잔은 주력으로 강화된 켄자쿠의 주먹 한 방 한 방에 뇌까지 흔들리는 데 했지만 역시 고조에게 맞았던 주먹보다는 잡을만 했고 무잔 역시 아카자의 채수를 이용해 켄자쿠의 근접전에 맞섰습니다. 켄자쿠는 채수를 하면서도 주령교수를 이용해 다양한 공격을 했고 무잔 역시 그때마다 촉수를 뻗어 대응을 했기에 어느정도 막상막하의 흐름을 보였죠. 켄자쿠는 도대체 나를 배신한 이유가 뭐고 네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무잔은 나는 그저 이 세상의 어둠을 군림할 뿐이라며 하찮은 인간들은 모두 내 발밑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그냥 뭐 너는 대의도 없는 악당일 뿐이라며 나는 이 계획을 위해 1000년을 넘는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다고 했죠. 그의 무자는 나도 1000년 이상 살았는데? 라고 말했고 켄자쿠는 이 자식 허세를 부리는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반중력 기구를 사용해 무잔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잔은 이미 아까 당했던 그 기술을 적응해버린 상태 촉수를 뻗어 주변의 물체들을 고정시켜 놓아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고 이번에는 이걸 써볼까? 라고 하며 조고의 하염수식을 뿜어냈죠. 켄자쿠는 그 화력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무잔은 원거리에서는 내가 더 우월하다 라고 하며 적혈조수를 시연해 피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켄자쿠는 저런 화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며 단단한 주령을 꺼내 방패로 막았는데 그때 천열이 그 주령을 뚫고 켄자쿠의 몸까지 꿰뚫어버렸죠. 켄자쿠는 다시 재생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무잔이 켄자쿠에 가까이 다가와 여러 개의 촉수로 난타를 했고 켄자쿠는 가드를 하느라 빠르게 반전수식을 쓰지 못해 무잔의 피해 독성이 몸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무잔은 내 승리다 라고 하며 치명타를 먹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우라움의 얼음 수식이 날아와 무잔을 막아섰고 우라움에는 켄자쿠에게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된다며 다른 술사들이 지원을 오고 있다고 했죠. 무잔은 어딜 도망가려고? 라며 켄자쿠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옆으로 툭 내려온 뒤 너는 처음 본 얼굴이구나. 너는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켄자쿠가 있는 쪽에는 오쿠츠 유타가 등장을 했기에 무잔은 유타를 보고서 한껏 긴장을 하며 켄자쿠와 싸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종타쿠는 무잔에게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라 유타를 상대하는 건 안 된다며 일단 이곳을 빠져나간 뒤 재정비하라고 했습니다. 무잔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라는 소리냐며 어이없어 했고 종타쿠는 한 가지 묘안이 떠올라 무잔에게 알려줬죠. 무잔은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커다란 목소리로 고조를 봉이나 옹문강은 게토수구로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타와 유키의 시선은 곧바로 켄자쿠에게 쏠리게 되었고 무잔은 슬금슬금 뒤쪽으로 빠지며 도망가게 되었죠. 켄자쿠는 저 자식 도망가려고 한다. 저 자식을 잡아! 라고 소리쳤지만 유타의 목적은 봉인이 된 고조를 구하는 것이었기에 곧바로 켄자쿠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퍼붓고 유키 역시 죽었다고 들었던 게토가 이렇게 멀쩡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켄자쿠가 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해 무잔을 내버려두고 켄자쿠와의 싸움에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무장과 싸우느라 힘을 많이 빼버린 켄자쿠, 심지어 원래 목적이었던 마이토를 흡수하지도 못했다 보니 현대의 2등이라고 불리우는 유타를 상대로 쉽사리 벗어날 수가 없었죠.
우라오메 역시 유키를 상대로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아무리 반전수식까지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유키의 수식이 담긴 막강한 채술은 우라오메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유타는 곧바로 리카의 힘을 해방시킨 뒤 처음부터 전력으로 공격을 퍼붓었고 켄자쿠는 게토의 기억에서 봤던 유타보다 지금의 유타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무자는 멀리서나마 켄자쿠와 우라오메가 그 두 특급술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 지켜봤고 종타쿠는 이런 걸 어부질이라고 하는 거겠지 라고 하자 무자는 어부질이? 지리네? 라며 돌아가게 되었죠. 그 뒤 주술고전의 일행들은 켄자쿠에게서 회수한 옥문강을 해제하기 위해 몰두하게 되었고 무자는 그 팀에 수많은 인간들을 오니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무자에 의해 오니가 된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을 공격해 잡아먹었고 고전의 술사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따로따로 퍼지게 되었죠. 그것은 무자에 대한 추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고 자신보다 약한 주술사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을 하나하나 사냥을 해나갔습니다. 그런 중 마침내 고전의 술사들은 고조를 옥문강에서 꺼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고조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뒤 오니를 만들 수 있는 무잔을 빨리 잡아 죽여야 된다며 곧바로 무잔의 행방을 쫓아다녔죠. 무잔은 오니들을 통해 고조가 봉인해서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종타쿠는 무잔에게 어차피 고조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으니 고조와 싸울 때의 전략을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무잔과 마주치게 된 고조는 저번에 진 빚은 잊지 않았다 라고 하며 저벅저벅 다가왔고 무자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나도 내 녀석을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넌 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빠르게 무자에게 뛰어가 펀치를 날렸고 무자는 가드를 올려 방어를 했지만 고조는 연속으로 펀치를 날려 그 가드를 뚫고 무잔을 날려버렸죠. 고조는 날아간 무잔을 다시 아우로 끌어당긴 뒤 일방적인 폭행을 시작했는데 그 순간 무잔이 주먹에 영역전열을 눌러 고조의 무한을 중화시켰습니다. 고조는 그 방법을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면 다른 수식을 쓰지 못하잖아 라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무장의 촉수가 고조의 몸을 꿰뚫어버렸고 고조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역 전열을 쓰면 다른 수식을 쓸 수 없게 되지만 그건 하나의 뇌를 가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 무자는 여러 개의 뇌가 있었기에 하나의 뇌로 고조의 수식을 중화하는 영역 전열을 시전 다른 뇌로는 촉수를 썼던 거였죠. 고조는 어떻게 된 건 줄은 몰라도 꽤 성장했나 보네 라고 하며 반전수식으로 몸을 회복했고 무자는 그 틈을 노려 무의전변을 시전해 고조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빠르게 그 공격을 피한 뒤 아카로 무자는 멀리 튕겨내버렸고 원거리 폭격으로 대응을 했죠. 무자는 건물들 사이로 도망쳐 고조의 폭격을 피했지만 순식간에 건물들은 고조의 술식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조의 뒤쪽에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를 보니 그는 바로 후식으로 메구미였죠. 고조는 메구미 살아있었나? 시부야 때 크게 다쳤다고 들었는데 라고 했는데 메구미는 정색하며 무릎에 유라유라 라고 10종 영법술 마하라를 소환했습니다. 고조는 그 식신은? 이라며 긴장했는데 마하라는 곧바로 메구미를 공격해 날려버렸고 메구미는 엄청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었죠. 그 뒤 마하라는 고조를 쓱 보더니 고조를 향해 퇴마의 검을 비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잔이 건물 잔해에서 슥 나와 크크 저기 있으면 저 녀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라며 씩 웃었죠. 그러면서 방금까지 치명상을 당해 쓰러져 있던 메구미는 슥 다시 몸을 일으켰고 마하라에게 당한 부분은 재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저번 시부야에서 메구미를 저격한 후에 그 피로 메구미를 오니화시켰던 것 메구미를 오니화시킨 후 명령으로 자폭기인 마하라를 소환하게 했고 그 조복의식에 고조를 끌어들이게 했던 거였죠. 고조는 제닌 가문의 비기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마하라를 공략할 방법은 알아 마하라를 향해 아카를 날렸고 마하라가 그것에 대해 적응을 하려고 하는 순간 더욱 강력한 공격인 허시 무라사키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장이 뛰어들어 영역전열을 두른 공격과 촉수로 고조를 공격했고 고조는 무라사키에 집중하지 못해 시전이 실패하게 되었죠. 그때 아카를 적응해버린 마하라가 고조를 계속해서 공격했고 마하라는 고조의 무한까지 적응을 끝마쳐 모든 공격이 고조의 무한을 중화시켜버렸습니다. 부자는 그때를 노려 고조를 향해 천열을 날렸고 고조는 빠르게 날아오는 천열과 마하라의 공격을 동시에 피해야 한다는 것에 골치가 아팠죠. 심지어 지금의 고조는 옥문강에 속박당할 당시 무잔에 의해 한쪽 유관이 파괴된 상태다 보니 술식의 성능 역시 엄청나게 줄어버린 상황. 점차
마하라와 무잔의 협공에 상처가 늘어가며 무잔의 피해 독성까지 종하느라 많은 주력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양쪽 눈이 다 유관일 때는 계속해서 오토로 반전수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한쪽 눈이 실명되어 자신이 수동으로 반전수식을 해야 했고 빨리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시간이 걸린다면 한 마리는 죽이더라도 다른 한 마리에게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고조는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고 판단했고 방어력이 높은 마하라부터 공략하는 것보단 무잔을 먼저 공략한 뒤 마하라를 끝장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무잔은 초고속 이동으로 무잔을 잡고서 마하라로부터 최대한 멀리로 벗어났고 무잔이 무의전변으로 고조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자 그 순간 무잔을 떼어내 거리를 두게 되었죠. 고조는 저 멀리서 마하라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고 있다는 걸 감지했고 곧바로 영역전개 무량공철 시전에 무잔을 끌어들이게 되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무잔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발렸던 고조와의 싸움을 나름 잘 버틸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잔도 능력만 잘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주술회전 세계관에서도 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작 그대로라면 대발리겠지만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